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본 내용은 유튜브 채널 중에 책그림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202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년이 넘었네요. 벌써. 부는 어떻게 축적되는가 10분 만에 자본주의 이해하기라는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잘못된 상식 먼저 짚어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손자병법 세 번째 장 모공편에 나오는 그 실제 문구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손자는 더 나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면 그것이 최선인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상식을 좀 바로 잡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목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1억 원짜리 이 빵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1억 원어치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 빵 공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빵이라는 것은 먹으면 없어지지만 빵 공장에서 다시 빵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를 이루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생산 수단과 잉여 생산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 수단은 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은 거기서 생산하는 빵이 되는 것이죠. 생산 수단을 많이 보유할수록 경제력이 올라갑니다. 경제력이 올라갈수록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어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막대한 돈, 막대한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수단이 결국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결국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잉여 생산물, 즉 빵을 많이 만들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빵 공장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이 빈부의 격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빈부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생산 수단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주의가 있었고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에서는 카페 운영을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 동네에 카페 A, B, C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5,000원이고요. 원두 가격, 임대료, 매장 유지비 등 3,000원이 들어갑니다. 임금이 이제 2,000원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순수하게 카페 주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1,000원입니다.
동네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서로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거죠. 자,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카페 A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할인할 수가 있겠죠. 카페 B와 C는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두 가격도 그대로고 임대료도 그대로인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을 할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어디에 손을 대느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삭감을 해서 결국 가격을 4,000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 A는 아르바이트생의 그 임금을 삭감할 수가 있겠죠. 임대료 삭감을 통해 4,000원까지 내리고 다시 직원들의 임금까지 삭감을 해서 가격을 3,000원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카페 B와 C는 카페 A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본력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이 직원은 결국 다른 곳에서는 고객인 셈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게 되면 이 직원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죠.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카페도 결국은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고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카페 주인은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고객을 더 늘릴까? 결국은 가격을 더 할인하게 됩니다. 가격을 할인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또다시 줄여야 됩니다. 이 직원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비를 저하하게 되죠. 결국은 카페의 수요는 또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은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1932년입니다. 1932년 미국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이 당시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후기 자본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쓰고요.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기 위한 그런 정부의 개입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카페 C는 문을 닫지 않고 판매되지 않는 원두를 먹어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거대한 화력 발전소가 바로 이웃에서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인부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죠. 아메리카노 주문이 늘어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다시 고용을 하고 아메리카노의 가격도 원래대로 인상을 합니다. 결국 카페 주인은 수익이 급증하게 되죠. 이런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고용된 이 노동자들이 소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이런 소비 활동은 세금으로 이어지죠. 세금 징수를 통해 다시 그 돈은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투입이 되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빈부격차의 감소도 일어납니다. 동시에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노동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그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다양한 규제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화력발전소의 건설 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이 중단이 됩니다. 노동자들이 감소를 하겠죠. 커피를 마시러 오던 이 인부들이 줄어들면서 커피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커피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카페 주인은 또 머리가 아파지겠죠. 어떻게 이제 이 운영비를 줄이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고용했던 인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축소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또다시 떠올리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놨죠. 정규직 바리스타 3명이 단합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자른다면 모두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고용주를 협박하는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3명이 그만두게 되면 혼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갑니다. 모두 고용할 테니 임금을 좀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바리스타들은 이런 제안을 거부합니다. 카페 규모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카페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시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아메리카노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사회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됐는데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후기 자본주의에는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불안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정부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부 실패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자 이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장에 다시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기에 자유롭게 경쟁하던 초기 자본주의의 복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한민국은 바로 신자유주의 국가,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카페 C는 다시 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규제가 없어지자 C는 정식 직원 대신 알바생을 고용합니다. 바리스타 직원들도 과거에는 정직원이었지만 이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모두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건물주 A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또 대폭 인하합니다. 견디지 못한 카페 C는 고객을 전부 빼앗기고 어느 날 카페 A 주인이 찾아와서 가게를 사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C는 카페를 넘기고 카페 A 고용주의 직원이 됩니다. 옆에서 같이 운영하던 B도 가게를 넘기고 A의 직원이 됩니다. 카페 A는 독점을 유지하게 되고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되죠. 카페 주인 A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A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불려 나갑니다.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처음에는 1개에서 3개까지 늘려 나가게 된 거죠. 카페에서 일하는 B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A와 같은 고용주 A와 같은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본가는 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에 대한 개념, 생산수단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왜 자본가가 돼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